김종철의 찐경제. 네. 경제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뉴스가 나왔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 핵폐수를 내일 모레 24일에 방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좀 네. 빠르죠. 네. 빠릅니다. 그동안에 일본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네. 걸 봤을 때 아마 방류는 이미 결정이 됐고 이제 언제 날짜는 언제 할 것이나 그게 이제 포인트였잖아요. 그리고 네.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일본 쪽에서 이미 한국과 한국 정부와 일정 부분 조율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뭐 용산에서는 그걸 부인을 했죠. 네. 여하튼 생각보다 8월 말이나 뭐 9월 초 8월 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릅니다. 내일 모레 24일로 날짜가 결정이 된 거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상행동 선언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던 게 왜 이렇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뭐 영상도 제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일본의 입장에서 사실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내용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고 물론 수산물 수입은 안 하겠다라는 네. 정부의 입장 계속 밝혀왔지만 그것도 과연 우리가 계속 믿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은 건강 걱정 또 수산업계는 장사가 안 되고 또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고 사실은 오염수 방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럼 그 대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해서 성금 모금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랬죠. 결국 일본은 방류했고 우리는 국제 기준 IAEA 이 보고서 내용을 신뢰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IAEA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종속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늘 그 발표 나온 다음에 네. 뭐 일부 맘카페 이런 데에서는 벌써 저희 북유럽산 있잖아요. 네. 뭐 생선, 고등어, 뭐 노르웨이산 고등어 벌써 뭐 품절되고 그랬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소금 파동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소금 파동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지금 그 먹거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히 높고 네. 특히 또 수산업 쪽 그쪽 부산 쪽 경남 쪽 바다 쪽을 인근에 두고 제주도 포함해 가지고요. 그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정부에서 그걸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어제 그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가 그 일본 그 어업협회인가요? 그 사람들 만나 그 외신을 보고 참 뭐라 할까요? 기시다 총리 그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업회장 후쿠시마 현도 갔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는 그 어제는 회장도 또 회장 만나고 협회장 만나고 오히려 그쪽 회장단이 더 강하게 네.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쪽 일본 어업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단 일본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네. 또 기시다 총리가 자기가 30년 동안 앞으로 방류될 것을 자기가 모든 책임 다 지겠다. 그러니까 저쪽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여튼 뭐 그 책임론과 그다음에 각종 뭐 경제적 지원 이런 걸 다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민들과 계속 뭐 협상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자체는 네. 일단 뭐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면 도대체 최소한 그런 부분도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홍보만 할 뿐이지 네. 괜찮다 말만 할 뿐이지 제대로 정말 제주도나 부산이나 그런 많은 어민들 뭐 그냥 수산시장 가지고 이상한 물이나 먹고 말이야 그런 수돗물. 쇼만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정말로 어민들이 무엇을 정말로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제대로 설득하고 제대로 얘기를 듣고 있는지 참 그런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IAEA 거기서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주고 네. 했다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몇 차례 지적을 했듯이 이 보고서에 나왔던 그런 검증 방법과 결과가 이게 정말 100% 맞아요. 다 검증하고 안전한 것이냐 이건 또 확신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한 우리가 이 원자를 파악하고 방사성 물질을 하나씩
다 파악하고 나서야 우리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인데 더 후세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으로 안전하다, 음. 이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 안전 기준 부합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글쎄요. 저는 그리고 또 정부에서 네. 지금 그 홍보 영상 만든 것들을 잠깐 봤는데 음, 물론 뭐 거기 전문가 그룹 나와서 뭐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거의 없어요. 정작 그 안전하다 믿어라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금 투입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이게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홍보 방송을 한국 사람한테 틀어주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우리 예산으로, 우리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대안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없이 그냥 일단 믿고 기다려 보자라는 식으로 그냥 글쎄요. 이번에 뭐 한미일 정상회담 통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발언이나 그다음에 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뭐 일본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그 자세 네. 그런 걸 보면 이번에 후쿠시마 핵 폐수의 어떤 방류 이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 이 부분도 뭐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만 네.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정말 올바른 대안 내지는 네. 정책이었는지 결정이었는지 이런 부분은 정말 나중에 평가를 받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게 뭐냐? 우리 국익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미일 정상회의 때도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좀 많이 부각되는, 우리 이익은 안 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선봉에 서가지고 제일 앞라인에 한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섬이 있는 거고 그럼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미국이 있는 것인데 과연 분쟁과 또 어떤 전쟁과 국지전 이런 게 벌어지게 된다면 한반도가 전장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위대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사실 평화헌법 때문에. 네. 그러면 한미일의 이제 군사 협력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군이 또 앞장서서 싸우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거는 너무 멀리 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일본과 러시아와 사이의 어떤 영토 분쟁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독도 문제도 여전히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거기를 일본해라고 일본이라고 찍고 있고. 부르고 있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 지금 한미일 정상 이 과정에서 뭘 얻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제가 뭐 군사 외교까지는 정확하게 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문가들 말씀 잠깐 들어보면 아니 지금 만약에 독도 분쟁 과정에서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독도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러면 네. 자위대가 한국 내진 영토 들어왔을 때 독도 들어오도록 하면 보고 있을 겁니까? 만약에 만약에 또 일본과 러시아의 어떤 그런 영토 분쟁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거기 전쟁에 참전할 겁니까? 우리가 왜 거기 참전합니까? 근데 이제 이 한미일이 군사 협력을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참전해야 되는 아니, 거 그럼-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러시아도 있고 지금 대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해 예. 문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어제 계속 나오는 그 워딩과 수위가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 특히 이제 경제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진경제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 전체 경제 5분의 1을 중국과 지금 수출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직 중국이 정말로 경제 보복 카드를 제대로 좀 안 써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진짜 쓰기 시작하면 네. 어떤 대책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한중 지금 뭐 정상회담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이거 받을까요? 아니 정상회담 왜 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뭘 얻을 게 있다고 지금 저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과 완전히 안보 동맹까지 맺어가지고 중국 상대로 네. 이렇게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참 자,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중국에 대한 수출도 감소하고 있고 일본하고는 관계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일본 뭐 또 수출 감소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은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급격하게 밀착될 한미일 구도 또 북중러 대립 구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걱정이 된다 이런 거예요. 네, 일본은 지금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있습니다. 뭐
핵폐수도 방류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한국과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 그 특이하면서 자신들의 물건들 다 팔고 있죠. 수출 더 늘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일본 수출이 더 오히려 줄고 있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일본 상대로 더 많은 한일 관계를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나 무역 수지나 이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네. 더 후퇴했어요.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어떤 한일 관계를 이렇게 좀 만들고 있는지 네. 참 그야말로 아낌없이 이제 다 주는 나무처럼 다 퍼주고 있는 그런 외교 상황이다 이런 지적인데 우리가 주면 우리도 받아야죠. 받는 게 딱히 크게 없는 거 없죠. 지금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 치이고 일본한테 받는 예. 것도 없고 오로지 미국 시장 하나만 보고 있는 모양인데. 네. 이렇게 되면 IRA나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 우리가 네. 우리 상품이나 수출품이 좀 우대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좀 나올 법도 한데 그것도 만만치 없죠?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죠. 지금 이번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미국도 물론 대중국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나 그런 AI나 그다음에 네.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그런 향후 공급망 이런 거 과정에서 한미일의 어떤 그런 안보 경제 동맹을 강화한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한 미중 갈등 속에서 견제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그런 지금 경제 그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나 오히려 더 증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를 정치 외교 안보 동맹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일부 주요 반도체나 이런 기술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제재를 하고 있지만 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무역 수지 그런 경제 이런 부분들 수출입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여전히 높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8월에 네. 수출 상황을 보니까 8월 1일부터 20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감소를 했습니다. 줄었죠. 네. 줄었어요? 이미 8월 그러니까 이미 상반기에서도 이미 어마어마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네. 7, 8월까지 이미 지금 8월 20일까지도 아까 음. 16.5%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국가별로 겁니다. 보니까 중국이 27.5% 감소했고 네. 미국도 7.2% 감소했어요. 감소- 미국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9.6% 감소했고. 야, 이게 뭡니까? 이 중국은 뭐 그렇다고 쳐도 미국하고 일본에 대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 지난번 계속 그 얘기했고 이미 경포대 진짜 경포대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 정말 진짜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고 저희가 몇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 경제 이 지표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음. 예.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 현 정부가 계속 문재인 정부 전 정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경제 지표도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 뭐 다른 이상한 뭐 정치 뭐 검찰 뭐 이런 행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지 실질적인 경제 지표를 비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굉장히 이번 경제가 굉장히 폭망했구나라는 걸 인정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든 꾸역꾸역 유지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 서민들, 중산층,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네. 그다음에 일반 노동자들 그런 분들이 되게 힘들 것이고 또 젊은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층도 요즘에 되게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든 상황이 몰려 있죠. 뭐 가계부채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대책 마련 없고 단지 그냥 정부는 뭐 올해 상저하고 계속 그것만 외치다가 결국은 지금 중국도 이런 상황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요. 부동산 문제. 터지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상저하고는 이미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고 상저 하저를 계속 밖에 갈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정부 재정의 역할 네. 이 침체기 이 위기 속에서 정부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잼버리 대회처럼 그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정부가 세금을 푸는 그런 웃고픈 일이 있었습니다만 네. 올 하반기 정말 이 여름이 지난 다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이 경기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말 좀 전망이 좀 암담합니다. 전문가 다 그래요. 네. 네. 경제 지금 전망까지 어둡다. 자, 저희가 이제 초반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방류 상황, 24일부터 방류한다라는 일본의 소식을 전해드렸고
심해지고 있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이 방류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또 큰 파장을 낳을지. 수산물 수입도 일본이 압박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수입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수입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법적인 대응이나 아니면 다른 또 이 국제 기준에 맞게 국제적으로 판단받아 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풀고 있지 않습니까? EU에서는 이미 이제 그걸 풀기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은 다른 국제 사례를 들어서 한국 정부에 아마 계속 압박을 하겠죠. 네. 그리고 아마 중국 정부는 이미 이제 안 하겠다고 사실상 금지 상태에서 더 강한 어떤 그런 그 검역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만도 네. 아마 그러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 수산물 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내년 총선까지는 네. 풀기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일본 정부가 해패수 방류 결정을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겠죠. 뭐 좀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이렇게 방류 결정을 내리고 당장 내일 모레 방류가 되면 이제 곧바로 지금 이 분위기에서 수산물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아마 곧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국민 감정에 반하는 또 수산물 금지를 해제하기는 정부가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만약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하지만 내년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만약에 정부 여당 내지는 윤석열 정부 여당이 과반 이상의 어떤 그 득표와 의원 내지는 그런 정치권의 어떤 핵 이니셔티브를 갖게 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도 나설 가능성이 높죠. 아마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네. 그런 얘기도 아마 불거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